그러면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금리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자, 헤드라인 주십시오. 미국 채금리 큰 폭 상승, 성장주의 발목을 잡으시나 이렇게 했는데요. 차트를 하나 보여주세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어제 크게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저게 이제 4.21이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금리대거든요. 근데 지금 3.8 수준에 있던 게 4%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4%를 넘어갔는데 어제 종가는 조금 내려왔습니다만은 어제 고점이 4.012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상징적이죠. 10년물이 4%를 넘어간다. 왜 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그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내가 그 주식 이 종목이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가, 이 종목이 싸냐 안 싸냐 이런 정도만 고려하시고 주식 투자를 결정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것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시는 거지. 정프로가 샀냐 안 샀냐 뭐 이런. 근데 큰 펀드 매니저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큰 펀드 매니저들은 그 펀드 매니저들을 컨트롤하는 그 매니저들 입장에서 자산을 배분한단 말이에요. 주식에 얼마, 또 채권에 얼마, 뭐 대체 투자에 얼마, 우리 국민연금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결정하는데 가장 민감하게 보는 가격이 뭐냐면 저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근데 저 국채 10년물 금리가 예를 들면 4%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저걸 우리가 무슨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위험 자산이라고 표현해요. 무위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격 변동은 가격 변동은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그때 가격에 대한 위험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저렇게 금리가 폭등하잖아요. 폭등하면 가격이 그만큼 빠진 거죠. 어제 가격 기준 한 4% 빠졌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저 채권의 가격 리스크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저 채권 10년 만기 보유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거래된 4.01이라는 금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내가 뭐 주식에서 하루만 잘 먹어도 10%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4%씩 6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자 받아가면서 6개월에 한 번이라는 건 이제 반씩 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거를 2표채니까 계속 재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복리의 마법으로 10년 이후에 꽤 큰 수익률이 나와요. 물론 요즘 같은 주식시장에서는 매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적어도 기관 투자가나 거액 자산가들은 저 수익률이 4%가 넘어간다는 건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어떤 주식에 영향을 주냐면 성장주로 분류되는 주식들에 영향을 줍니다.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성장주는 작년에 크게 경험하셨죠. 똑같이 테슬라,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 똑같이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의 영업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만 올라도 주가가 크게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뭐 AI 때문에 오른 면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줬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주가가 상승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게 제 걱정은 뭐냐면 저게 4%대 위에서 계속 놀아주면은 네. 큰 아셋 알로케이션,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저쪽으로 상당히 웨이트를 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4%보다도 더 민감한 게 2년물 단기금리거든요. 단기금리 한번 줘보세요. 미국의 대표적인 단기금리인데 저게 거의 5%에 가까워요. 2년 동안은 5% 받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성장률이 2% 나오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네. 그런데 내가 2년짜리 정부가 개런티하는 채권을 사면 연에 5%씩 금리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건 역시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미국채 2년물을 3년짜리 차트를 보여드린 건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은 미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국면에서 경기가 저만큼 좋다라는 뉴스는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근데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하는 거는 연준의 입장에서 금리 피봇 이거 좀 늦춰도 되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죠. 어제도요. 미국 주식이 오랜만에 빠졌잖아요. 네. 오랜만에 빠진 미국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뭔지 아십니까? 지수 기준으로. 네, 러셀이에요. 러셀 2000. 그러니까 나스닥보다 더 소형주들. 네, 그게 더 민감하게 금리에 작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러셀 2000 주식들이 1.29%나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이 미국 경기가 연착륙할 거라는 좋은 뉴스 플레이에만 반응을 하시면 저 금리의 덫에도 빠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어제 미국 주식을 빠뜨린 거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YCC 컨트롤을 완화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 플로가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니혼게이 이자이 신문이 어제 보도를 했는데 일본은행의 10년 만기 장기 국채 수익률의 상한선을 0.5%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드 커버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YCC를.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가 0%잖아요. 10년 만기 일본 국채가 0.5%를 넘어가면 다 사고 있어요. 그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금리를 더 이상 못 오르게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일종의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사면 뭐가 나가요? 돈이 나가잖아요. 국채를 사면. 근데 그거를 오늘 내일 정도의 논의를 해서 이 0.5%를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허용해 줄 것이다. 원래는 0.25였거든요. 그게. 근데 0.5% 확대했는데 그것도 지금 모자라서 그 상한선을 실질적으로 올리는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어제 있었어요. 어제 간밤에.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일본도 긴축 모드로 더 이상 완화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한 미국 투자자들이 주식을 판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터리 주식,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몰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런데 한 발짝 물러서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라든지 실세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뭔지에 대해서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YCC 컨트롤의 상한선을 실제로 해제하는 완화하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국제금융시장에도 자산의 어떤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네. 미국 국채금리가 4% 이상에서 계속 놀아준다라는 거는 미국 경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계속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의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해가면서 자산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왜 저렇게 뭐가 많이 이모티콘이 뭐 어떤 분들이 또 많이 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채팅창이 조금 어지러워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그래? 나는 나한테 이렇게 뭘 이모티콘 막 쏘신 줄 알았지. 살짝 봤는데 이모티콘 너무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면 조금 채팅을 제한을 좀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 뭐 좋은 거긴 한데 너무 또 그걸 습관적으로 하시면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올 거고요. 우리 류종훈 기자님 이번 한 주 우리 권순우 팀장님 대신해서 뉴스삼 열심히 또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따 또 SML에서 또 뵈야죠. 네. SML 또 오늘 예고 좀 한번 하실래요? 오늘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전기차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약간 전환기에 있어서도 중요한 차량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왜 내연기관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뭐 기존 전기차만 하는 업체보다 어쩌면은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점들을 오늘 좀 네. 짚어주시냐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류종훈 기자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